안녕하세요.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한 주가 지나서 오늘도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새파란 바탕이 아시죠? 여기도 또 계룡산의 굿단경 기도터. 예, 지금 술이 아직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사실은 여기 공사 마치는 시간 5시, 6시 정도 되면 공사가 마쳐져요. 오늘 중요한 공사 때문에 그거 마치고 그러고서는 이제 서울로 오늘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내일 또 중요한 약속과 26일, 27일 제가 더마스타 신병 테스트 스페셜 프로를 두 프로그램을 꼭 나와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섭외 관계로 섭외라니까 연예인 같다. 어, 지난 시즌에 나와달라고 몇 번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좀 그런 핑계. 그래서 사실은 못 나갔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병이나 빙의 내지는 조상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사례자들이 너무 많아서 스페셜 프로로 2프로를 지금 찍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초 방송분 시작돼서 8회차. 그러니까 한 테스트를 하면 이제 4회가 가죠. 이제 스튜디오도 이제 공개 녹화, 그리고서는 또 공개 녹화가 아닌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또 굿당으로 가서 신병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4회차는 이제 1등이라면 좀 그런데 정말 신가물로 인정되고 그 중에 나온 사례자 중에 정말 사실 자기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답답하고 정말 신병일까 아니면은 그냥 빙의까지는 아니지만 괴로움을 주는 어떤 조상의 그런 환란인가 하는 거를 정말 알고 싶고 때로는 신을 받았는데 제대로 뭔가 병이 낫지도 않고 아픔이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나름 이제 인지도 있는 선생님들이 섭외가 돼서 그래서 이제 신병 테스트를 하여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사례자를 신굿을 해줘서 영검한 신명이 오시는지를 테스트하여 그 중에 제일 이제 사실은 신가물이 많다 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신굿을 해주는 그런 이제 더 마스터라는 그런 이제 신병 공개 테스트 그 방송을 제가 26일, 27일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계룡산에 이렇게 굿당 겸 기도터 아주 연금하신 도량을 제가 지금 정말 정갈하고 깨끗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 기자님들 오셔서 연금한 이제 기도도 받으시고 굿에서 제가 집에 선물도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신제자님들 또 가래굿이나 또 그리고 이제 신사맞이 또 우리가 진접굿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 하기 참 좋은 도량으로 제가 연금하게 꾸미고 만들어서 기도 정진하여서 저도 기도 덕분에 많이 하시는 도량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이동하면서 촬영을 또 휴게소에서 이렇게 또 페이스북이나 여러 이제 친구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걸 하려니까 오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2020년 이제 새해에 내년에 들어오는 이제 소띠 이제 지난 회차에는 쥐띠를 했어요. 요번에는 이제 소띠를 해드린다고 요번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뭐예요? 저는 이거 머리가 좀 나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범띠네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는 범띠를 해드릴 거고요. 요번 주에는 소띠를 제가 신령님께 공수를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철학 공부를 한 제자도 아니고 신명의 제자로서 신명에서 주시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쥐띠가 썩 좋게 나오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월일시가 있는데 그냥 띠만 갖고 여러분들 나름 걸릴 걸 걸러내시고 용기도 내시고 때로는 조심도 하시고 참고로 하십사 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연월일시를 다 봤을 때는 또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쥐띠가 내년 경자년에 좀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요. 오늘 드릴 소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이 안 보이는 관계로 눈을 좀 돋보기입니다. 쓰겠습니다. 돋보기는 약간 내려 써야 이 바로 보는 거는 나쁘대요. 그래야 눈을 버린대요. 멀리 보면. 그래서 내려보는 것이 돋보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콧잔등에 조금 내려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위로는 그냥 똑바로 봐요. 저도 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펜을 빼고 소띠 우리가 정류생 닭띠가 이제 3살 배기예요. 정류생 왜 닭띠가 나와서 죄송해요. 소띠를 말한다 했는데 죄송해요. 11살 소띠 기축생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기축생은 11살은 이야기할 거는 별로 없는데 아이들은 저희 신령님은 삼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띠도 올해 들어오는 삼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축년, 그러니까 소띠 생에 11살짜리 아이는 그렇게 아이의 삼재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23살의 정축생 소띠가 나옵니다. 23살의 정축생 소띠부터 제가 받은 공수는 35 을축생 소띠, 그리고 또 47 개축생 소띠, 요렇게 세 띠, 그죠? 그러니까 23살 정축생, 35살 을축생, 그리고 47 개축생.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서 집중이 흐려졌어요. 이렇게 세 띠는 좋은 말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결론은 우리가 소띠 7, 8월이 7, 8월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세 띠 23살, 35살, 47의 소띠는 올해 음력 7, 8월에 네, 행운의 수가 있다 하십니다. 여름이죠. 음력 7, 8월 내년 신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7, 8월 우리가 수확도 많고 소가 먹을 거리도 많고 몸은 늘어지지만 그래도 수확이 막 이렇게 되는 그 시절에는 소가 좀 쉬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농사가 시작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많은 벼도 물어있고 모든 것이 물어있는 시기에 아주 따뜻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상적으로도 사주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사주를 갖게 된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7, 8월의 소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 7, 8월도 좋지만 그러니까 23살, 35살 특히나 35살에 음력 7, 8월에 태어난 소띠가 내년에 행운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행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출세, 예를 들어서 그게 뭐죠? 취직을 한다든가, 그죠? 취직,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요.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음력으로 7, 8월에 소띠가 죄송해요. 말하던 거라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음력으로 7, 8월에 소띠가 특히나 35살 소띠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놀래가지고. 혼자 하니까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음력으로 7, 8월에 소띠가 35살, 특히 23살도 그렇고
많고 그렇지만 35세 특히나 음력 7, 8월에 태어난 소띠가 내년에 7, 8월이 되는 해운에 그렇게 이제 행운의 기운도 있다. 47살도 내년 7, 8월이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소띠가 삼재, 눌삼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 삼재가 새띠, 범띠, 또 아니 범띠가 죄송해요. 왜 이랬나 오늘 실수를 하네. 닭띠, 뱀띠, 뱀띠가 범띠로 나왔어요. 말이. 뱀띠, 소띠 이 세 띠가 올해 들어오는 삼재였어요. 그래서 동짓달에 삼재를 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동짓날에 또 간포 문무대왕릉 가서 이렇게 내년에 눌삼재 풀이도 해드리고 용궁 대용궁 맞이 그러니까 용궁 대행사를 갖다가 제가 이제 동짓날에 행사를 지금 3회차 올해 하면은 3회차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도 모시고 가고 또 우리 제자님들도 또 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도님들도 버스를 대절해서 한 가족 빌어주는데 용궁대제, 용왕대제라고도 하고 삼재풀이 다 겸해서 제가 50만 원 받고 해드려요. 70 가정 한정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70 가정만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많으시면은 그 이제 버스로 해서 거기 가서 환경이 이제 좀 협소 환경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못 해드리니까 딱 70분 한정, 70 가정 한정으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약해 놓고 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랬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12월 22일 양력으로 12월 22일이 동짓날이더라고요.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가시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70 가정을 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약을 미리 하시고 선불 입금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게 뭐죠?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동참을 해 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고 눌삼재 내년에 그러니까 2년째 들어가는 삼재에는 조금 삼재들이 그래도 눌삼재는 그렇게 또 많이 나쁘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삼재풀이는 매년 해주는 게 맞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눌삼재풀이를 미리 동짓날에 작은 설이라 하잖아요. 동짓날 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소띠가 눌삼재입니다. 근데 소띠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떻게 보면 산재인데도 좀 괜찮아요. 나쁜 이제 건강이 나쁘다든가 좀 안 좋은 수도 사람의 수가 술이라고 하죠. 숫자에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은 올해는 이제 우리가 인연법 따라서 올해는 또 어떤 인연을 만났냐에 따라서 뭐 소띠가 뭐 바람기가 있기도 했다.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었다. 나 사주 이제 연월일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또 변화가 또 달라지잖아요. 나이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 생년 월시에 따라서 또 공수가 다르게 또 사주가 변화가 다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올해 어려움이 있었던 소띠 삼재들 내년에는 편안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왕이면 그래도 삼재풀이도 하시고 용궁대제, 용왕대제도 하시고 아니면 뭐 금전이 나는 좀 이렇게 편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저녁 8시쯤이 좋아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속옷, 팬티, 그리고 메리아스까지 태우셔도 괜찮지만 팬티만 하루 입고 자고 태워줘도 괜찮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35살이니까 아직 젊고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요. 35살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나이에 이제 혹시나 행운이 올 수도 있고, 그 나이에 사람들이 출세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혹시나 공무원 시험을 볼라 한다든가 중요한 뭐 면접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분이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서 어디다가 쌀이라도 좀 보시를 해보세요. 쌀. 우리가 먹거리이면서도 쌀은 우리가 양식이거든요. 참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데도 괜찮고, 아니면 독거 노인이나 어디 이제 안 그러면 절 같은 데도 좋고요. 절이나 뭐 이런 데도 또 벌레가 왔어요. 절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꼭 종교가 저가 뭐 토속신앙을 하고 있지만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뭐 많은 이렇게 베품을 하잖아요. 벌레가 물었어. 그래갖고 아파요. 벌이었나. 그래갖고 세상을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을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 먹거리로, 그리고 양식이기 때문에 배를 불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조금 보시를 하시면 또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 하시네요, 신령님께서. 그러니까 35살의 소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나쁜 거는 우리가 누구나 3세 때는 사고 조심하고요. 음주 당연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그거는 정말 가려주셔야 될 부분이고, 법으로 접촉되는 일이 생겨서 법에 관제가 생긴다든가 안 좋은 기운이 생긴다든가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꼭 3세가 아니라도 걸러서 행동해야 될 부분이지만, 요번에 3세 특히나 소띠들이 당연히 그 부분을 많이 가려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이행하셨으면 좋겠고요. 47살의 개축생 소띠가 사실은 내년에 기운 자체가 건강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좀 음해한다든가 모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설수, 입으로 말로 인해서, 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말로 인해서 그렇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입으로 구설을 지어, 입방아를 찌어서 나를 음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47세의 개축생 소띠가 좀 피곤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 주의하시고,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항상 뭐라 해야 되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라 신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심해서 편안하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셨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어요. 이제 내년에, 지금 제가 기해년 연령표를 보면서 내년에는 보통 47살의 소띠가 48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한 살씩 더 많아진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노트에다 적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책받침을 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36이 되는 을축생 소띠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셔요. 그리고 지금 47의 개축생 소띠를 48, 내년은 48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축생, 지금은 올해는 59세였고 내년은 60세가 되십니다. 신축생 소띠는 건강의 이상이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사업을 하신다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발전이 있다 하십니다. 좀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혹시나 매매나 부동산 매매나 가게 점포 매매나 이런 매매수, 뭔가 문서가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내년 신축생 소띠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매매의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매매 비법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가위 같은 게 흔하잖아요. 식당 같은 데도 가면 뭐 수십 개가 있고, 집에도 뭐
가위가 옛날엔 귀하던 시절에는 가위가 집안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 있어도 많은 거였고 보통 한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위를 남의 집의 것을 훔쳐다가 그것도 뭐 친척 집 거나 뭐 가족 집의 거겠죠. 완전 남의 것을 훔쳐올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몰래 가져다가 이제 입구 현관문 입구에다가 거꾸로 걸어 놓으면 매매수가 참 좋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걸어 놓으면 그게 왜 그게 좋다 했냐면은 가위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가위를 쓰려고 막 찾다 보면 그때 찾을 때 임자가 집을 보러 온다든가 가게를 보러 와서 도장을 찍고 매매를 해간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그런 비방이 통했는데 지금은 가위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냥 그거 없으면은 그냥 다른 거 쓰기 때문에 가위를 굳이 찾지는 않는다 하는데요. 그래도 가위를 찾잖아요. 내가 가위를 쓰려고 찾기 때문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찾기 때문에 그래도 그 비법이 완전히 안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볏짚 있죠, 볏짚. 볏짚이 구하기가 좀 힘든데 지금 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볏짚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좀 얻으세요. 볏짚을 얻어서 볏짚을 이렇게 볏짚을 한 요 정도, 요 정도 손으로 요 정도 볏짚을 얻어서 볏짚을 거꾸로 타작한 볏짚을 타작한 거예요. 네, 타작한 볏짚을 요만큼 얻어서 거꾸로 모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파리가 뒤로 가게 거꾸로 엎어서 문지방이 옆에다가 세워 놓으시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비법이 된다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매매수를 한번 효과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매매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비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60이 넘어서 60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축생 소띠가 72살이 되십니다. 사실 눌삼재에 이제 기축생 70대 80대는 사실은 뭐 공수 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사실은 72세가 되시는 내년에 기축생 소띠들이 사실은 내년에 기운 자체가 어떤 기운이 있냐면은 아주 뭐랄까 기운이 상승하는 뭔가 회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문서나 이런 이동 이런 거에서 내년 소띠가 좀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애매기 든 자손이 있어서 문서라는 것은 부모의 문서도 자식에게 문서가 되니까요. 어떤 직장이 안 돼서 애를 먹이던 자손이나 사업에 자꾸 실패수를 봐서 자꾸 부모로부터 문서를 가져간다든가 금전을 가져간다든가 애를 먹이던 자손이나 아니면 장가를 못 간다든가 시집을 못 가서 혼자 있던 그런 자손이 있는 그런 분들은 내년에 본인의 어르신의 이 기운으로 이제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니면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이제 72살이 되시는 기축생 소띠의 기운으로 자손이 좀 잘 풀리는 게 있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들어가는 삼재에 이것저것 뭐 삼재라 말도 많고 그리고 혹시 탈이 생길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던 그런 한 해를 다 보내 가십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지금 저는 달력을 안 보고 살고 있네요. 그렇지만 양력으로는 벌써 10월하고 오늘은 24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아주 듬성듬성 가고 있어요. 10월 28일 날은 초하루라고 했어요. 그렇죠. 10월 초하루. 그렇기 때문에 음력 10월이 되고 음력 11월 동짓달이 되면 그러면 또 추위가 듬성 찾아오겠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추위가 또 한파가 이렇게 물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눌삼재의 소띠가 내년에 나쁘지 않다는 말씀에 저도 오늘 반갑게 이렇게 방송을 미리 녹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중간중간이 카메라가 떨어지고 벌레가 와고 이해해 주세요. 이게 솔직히 방송 아니겠습니까?
혼자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게 좋지 않습니까? 꾸미지 않고 하는 이런 방송도 있고, 또 내일 모레는 많이 꾸미고 스튜디오에 가서 연예인처럼,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송을 여러분께 만들어서 유익하고, 또 하나 어려운 사례자분들에게 정말 아픈 마음 달래드리고, 정말 신가물인지 아니면 조상의 환란인지 잘 검증해서, 그래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좋은 말씀, 우리가 힘내시라고 좋은 말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범띠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한시연이었습니다.